내가 아는 것이 맞는 걸까 궁금하시면 네, 저희 사주풀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시간입니다. 주변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대해야 내 마음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걸까요, 신부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관점보다도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딴 사람들도 다 싫어해. 다 같이. 그러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좋다는데 나만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건 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은 식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럴 때는 내가 나 자신한테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자기와의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억압이 돼요. 감정이. 그거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 다루듯이 아이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 줬으니까 네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자기 공감. 그래야지 마음이 풀려요. 자,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워. 그런 경우는 이제 부정적 투사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중에 싫어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무의식 중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옷을 입고 외출을 나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와. 그때 느끼는 감정. 그걸 이제 부정적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 안에는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마지막으로 그 미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죠. 근데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감정을 조절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감정이 조절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조절이 미워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미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어. 그러면 내 감정이 스스로 그럼 맞추죠. 정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에도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화가 났는데 저 사람 버려도 괜찮아? 라고 물으면 마음이 바로 답을 해요. 사람 마음은 아주 심플해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뿐인데 그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을 버렸을 때 생기는 선과 이득과 손실 중에 어느 게 더 커? 그러면 얘가 바로 답을 알려줘요. 그렇군요. 잘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모든 걸 초월했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부류인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자 돛 닦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창란 현상 비슷한 게 생겨요. 인간의 무의식이 묘해서 계속해서 내가 간절하게 뭘 하면은 무의식이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뭘 많이 보여줘요.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면은 자기가 마치 도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종교적 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종교적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뭔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월했다라는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죠. 그 성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 스스로 성인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그런 거의 과대망상, 뭐 자아팽창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초월이라는 거는 뇌 구조상 초월은 없어요. 예, 우리 뇌는 영장류, 파충류, 포유류 뇌가 되어 있는데 초월했다라는 거는 영장류의 뇌만 발달됐다는 건데 뇌가 아무리 커져도 포유류하고 파충류의 뇌는 그냥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실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원죄는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원초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 뇌에 그런 결함이 있는 한 모든 걸 다 초월한 그런 상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돈키호테식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개 지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다 그러는데 생각이 짧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은 네. 독재자가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생각이 짧은가 하면 깊이 생각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적당히 생각하다 됐고 그리고 바로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쳐버리고 다 예스맨들로 주위를 갖다 둘러싸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의견 개진하는 것을 자기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튀어요. 청개구리 같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민폐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집과 소신은 달라요. 고집은 되게 우물한 개구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우물 안이 천당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소신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과 연륜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키워가면서 생긴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소신이라고 불러요. 달라요. 그래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은 열린 대화를 해요. 근데 고집을 가진 사람들은 꼰대예요. 말 안 들어요. 불소통. 예, 그게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따르면 뭐든지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해서 내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것저것 어떤 일에나 다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 넓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연극성 성격 장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연극처럼 살고 싶어하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예, 나이 들면 노인돌. 젊었을 때는 아이돌. 이렇게 그냥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조명을 받는 자리에 항상 있고 싶어하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 발언이 이슈가 되길 바라면서 던지죠. 그래놓고 일이 잘못되면 아랫사람들한테 다 책임 전가시킵니다.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다른 사람 뒤통수를 잘 쳐요. 자기가 거느린 사람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자기 주위에 아부꾼들만 모아놓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빛 좋은 개설구,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줄 아는 거 없이 그냥 주둥이로만 사는 사람들을 보통 연극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남편 집안이 무속을 믿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돈도 갖다 바칩니다. 저희에게도 돈을 빌려 여러 번 돈 사고도 쳤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시댁과 절연하고 사는데 남편이 힘이 들었는지 회사에서 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시댁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까지 멀어지고 돈 문제까지 껴안게 되니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가 아는 검사님한테 무속인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무속인들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를 본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속인들 중에 괜찮은 분도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집안에 애군이 없으려면은 얼마짜리 구슬 해야 된다. 보통 최저 단가가 100이라 그래요. 아유, 몇 천만 원. 1000단이 있고 네네네. 하염없이 올라가고 부적 파는 것도 싸구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목나무가 벼락에 맞아서 죽은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부적 하나에 1000단이라더라고요.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불에 그슬 놓은 건지 뭔지 모르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안을 파탄시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 집도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하도 그런 돈 사고가 많이 쳐지니까 시댁과 절연했는데 문제는 시댁과 절연할 건 좋은데 남편과도 멀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좀 묘해요. 남편이 힘이 들어온지 회사에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원래 남편들이 힘이 들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거든요. 하소연. 근데 왜 부인을 왜 피할까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원래, 신부님. 아, 그런 거요? 남편들은 원래 부인한테 얘기 안 해요. 자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내가 아는 부부들은 다 들어오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다를까? 예, 어쨌건 남편이 와이프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와이프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틀어진 게 너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남편한테 이 부인이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시댁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거든요. 자기 부모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할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어요. 잘못한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동굴이에요. 남자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는 동굴로 도망가요. 근데 그냥 동굴로 도망간 상태가 이제 침묵을 지키는 거거든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봐. 귀는 열려 있는데 안 들어. 입은 달려 있는데 말을 안 해. 이 남편은 아예 방이라고 하는 동굴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이 자매님은 그 남편을 동굴에서 끌어내서 자기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방법을 좀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난을 하면은 누구나 다 도망가요. 어떤 남자라도 다 도망가요. 비난을 하면. 그러면 내가 같이 이렇게 남편과 화목하게 밥도 먹고 대화도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일단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 걱정만 해주면 돼요.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남편 걱정해주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면 나와요. 근데 시댁 얘기할 때는 찬바람이 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다 도망가요. 따뜻하게 해줘야지 다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는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주인이 화가 났을 때는 옆에 안 와요. 마음이 풀려서 우리 강아지 그럴 때면 옆에 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더 민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정말 가정의 화목을 갖고 싶으시다면 일단 자매님 마음부터 봄처럼 만드셔야 돼요. 따뜻하게. 그렇죠. 마음 안에 시댁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를 갖고 있으면은 완전히 엄동설환이 돼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와요. 자기 마음을 봄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시댁을 어떻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봄으로 만드세요. 내 마음을 그렇죠. 먼저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죠. 거죠. 내 마음을 먼저 행복하게, 편안하게 봄처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건 개건 나한테 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댁과의 관련된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남편을 생각을 해주고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봐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매님이 옳은데 이게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인간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편안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남편이 도망가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굳이 시댁 이거 문제만 아니란 말이죠. 예.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셔서 남편이 그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세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 다 아시죠? 네, 주소 밑에 나가고 있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신부님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